그래서 이준석 신당론이 그 민주당에 던진 두 가지의 불똥, 정치 혁신 강화하라, 그리고 영남 대책 세우라. 오늘 그 두 번째 그 주제는 이준석 신당론입니다. 뭐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든 말든 뭐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준석 신당이 또한 이번 총선 향후 전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어떤 또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것인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인가는 아직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직 마이웨이 그런 정치 통치 행태로 봤을 때는 이준석을 아마 포용하지 못하고 끝낼 것이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이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복기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준석 표를 거의 쫓아내는 척하다가 극적으로 화해해가지고 이준석을 또 선대위원장급으로 다시 복귀시키지 않았습니까? 유턴시켰잖아요. 그리고 또한 안철수 씨와도 극적인 막판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켜냈죠.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이란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반전을 스스럼없이 하고 극적인 커닝도 능수능란하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아무리 이준석을 내쳤지만 다시 또 이준석을 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준석은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겠죠. 그래서 신당이 생기느냐 신당이 안 생기느냐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예측하는데 너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쨌든 이번 선거 또한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든 아니면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지 않고 국민의힘의 힘으로 다시 유턴하든 윤석열 심판론에서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론, 뭐 정치 혁신론 이런 것으로 이번 총선의 아젠다가 바뀔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시켜놨더니 뭐 잘하는 건 뭐 있느냐,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리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그리고 검찰공화국 만들고 야당과 대화도 하지 않고 포용 상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심판, 그리고 외교도 엉망이고 민생은 파탄나고, 그리고 윤석열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이 뭐 좀 하려 하는데 그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뭐 대통령 보고 잘 못한다고 하지만 야당들 자기들도 보면은 그 대표가 무슨 뭐 범죄에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 돈 봉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수준 낮은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잘못된 언행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야당도 심판해야 된다. 오히려 야당을 예를 들면은 거의 정권 심판론인데 야당 심판론의 대결로 이제 이렇게 이번 선거가 치러질 줄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아마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준석이라는 이제 새로운 변수가 자칫 상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사이에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차원에서 정치 좀 바꿔봐라, 새롭게 해봐라, 좀 젊은 사람들 해봐라, 이런 여론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버리면 상당히 그 민주당도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또한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요. 역대로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기존 수구 보수 세력들이 배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졌던 민주당은 아닙니다. 저런 정치하면 안 되고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하겠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치, 혁신하는 정치, 이런 것을 주장해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 혁신은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 혁신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정치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새로운 정치, 그리고 정치 혁신이라는 그 슬로건을 이준석의 전유물로 넘겨져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정치 혁신, 또 크게 요구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론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정치 혁신을 더 촉발시키는 촉매제로 작동을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정치 혁신은 뭘까요? 정치 혁신은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이 권을 줄이고 그 권한을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이것이 정치 혁신이죠. 혁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뭐 묻은 사람 욕하는 격이다. 그놈이다. 도친개찐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기존에 정치하던 사람들과 그것이 이제 입증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을 내리는 것 하나, 그다음에 새로운 깨끗한 사람들이 나서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정치 혁신입니다. 뭐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당 지도부를 비롯한 그 당의 중진 의원들이 요즘 소위 인구에 해제되는 험지 출마 또는 희생과 결단 이런 것들이 따라야죠. 근데 그것 또한 지금 국민의힘의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선점하고 있죠. 그게 따라서 우리 당에서도 뭐 소위 이재명 대표의 뭐 안동 출마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대표의 그 험지 출마론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어쨌든 우리 당에서도 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라든지 이런 드라이브에 상응하는 또 더 센 어떤 불출마, 험지 출마 그리고 희생과 결단, 헌신 이런 노력들이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역대로 헌신과 희생과 금지출마, 결단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해왔던 정당이지요. 상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서울 종로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시면은 더 나가면은 가볍게 국회의원 될 수 있었는데 부산 북항서을에 오셔가지고 결국엔 떨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떨어짐이 자산이 되어가지고 또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셨던 우리의 인생한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헌신해왔죠.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기로 하면 살 것이다. 생즉사 사즉생, 그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결단하고 헌신하고 온몸을 던지는 희생하는 그런 DNA가 몸에 박혀있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수준의 소위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떠들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헌신과 결단 이미 우리 민주당들이 해왔고 앞으로 해갈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나 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 그리고 희생, 결단, 헌신, 내려놓기, 불출마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에 왔다. 이준석 신당론이 그 불똥이 방금 민주당에게 제가 열거했던 그런 단어들을 다시 깨우치게 하고 있다. 이준석 신당론이 두 번째로 민주당의 앞마당에 불똥으로 던져져 왔는데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 영남입니다. 영남이 큰일 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두 번째 불똥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대구 출마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대구 가서 전통적인 그 국민의힘이 주류 보수 세력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붙어가지고 과연 보수 세력의 대표는 누구냐라는 경쟁을 대구에서부터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이제 이준석의 신당론이고 대구 출마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출마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구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까지 영남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영남에서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선언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보수의 대표 자리를 놓고 대표 세력 자리를 놓고 영남에서 전쟁을 치르면 영남에 있는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영남에서 영남 패권을 놓고 쟁패를 한다면 그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제3당으로 전락 아니면은 양강, 2강 1략으로 그 1략이 민주당이고 2강은 국민의힘과 이준석이고 이렇게 전락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이준석하고 국민의힘이 싸우네 잘 됐다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고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죠. 영남에서 민주당이 아니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너희들끼리 치고받고만 해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 민주당도 있어 너희들 그 국민의힘 이준석 그리고 우리 민주당까지 셋이서 쟁패하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비록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라고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없어서 비록 생물학적인 고향이 대구 경북 지역이지만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지금 인천 계양에 가 계시고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지 않은 탓에 그 기반이 좀 약하지 않는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부산 경남을 비롯한 영남 출신 민주당 인사 하는 덕택에 그나마 영남 지역의 그 주민들이 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줬던 일정한 소중한 성원들에 비하면 그것이 지금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와서는 좀 약하지 않은가 아쉬움이 있는데, 가뜩이나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간의 혈투의 장으로 넘겨준다면 그 우리 민주당의 어떤 입지는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영남 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라는 생각.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특단의 대책을 영남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번 총선에서 영남에서 민주당 총선의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4년 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 또 치러야 되는데, 그때도 노무현 때처럼 또는 문재인 때처럼 영남 지역에 일정한 득표를 해야 본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영남을 그냥 국민의힘이나 이준석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거의 뭐 10% 15% 수준으로 민주당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호남권에서 많은 표를 득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영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다가온 총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통령 선거까지 다 바라봤을 때 반드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일정한 포지션을 확보해야 되는 운명적인 필사적인 노력을 연주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안동 출마론 이런 것은 뭐 다른 문제로 놓고요. 부산 경남에는 뭐 양산의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부산의 뭐 최인호 의원, 전재수 의원, 박재호 의원, 그리고 또 울산의 의원, 그리고 경남의 뭐 김해의 또 의원님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적극적인 뒷받침, 정책적 그리고 예산적 뒷받침 등을 더 강화하면 그나마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되고, 반대로 대구 경북에는 큰 장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대구 경북의 큰 장수로는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께서 이제 정계 은퇴를 사실상 하신 상황에서는 구심점이 별로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미애 전 대표 정도가 이번에 대구에 나가셔서 대구에서 출마를 하시는 정도의 큰 어떤 프로젝트를, 꼭 추미애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추미애 정도 되는 분이 대구에 나가야 그나마 깃발을 들고 또 거기에 또 이 소장 장수들이 또 한데 뭉쳐서 파이팅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추미애 대표는 대구 출신의 여성 법조인으로 판사로 활약하고 계시다가 호남 출신 그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에 의해서 서울 광진구에 1996년도,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근 30년 전에 영입이 되어서 서울 광진구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뭐 벌써 한 5선 뭐 이 정도 하신 분이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보다는 순탄하게 정치를 쭉 해오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 대표도 하시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를 좀 더 하신다면 대권 후보급으로 발돋움 하실 그 위상 정도를 가진 분이라서 다가온 총선에서 다시 뭐 서울 광진에 돌아가셔가지고 후배 정치인들과 공천 경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겨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본들, 그게 남은 추미애 정치 인생에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 대표가 고향인 대구로 가셔서 마지막 에너지, 열정을 한번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더 큰 정치를 하셔야 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의 많은 당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계신 그 민주당의 지도부들이나 특히 생물학적으로 영남 출생하셨지만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후에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도권에 기반을 잡으셔서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씩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 지역의 행사 때 내려와 오시거나 또는 전당대회 때 당 최고위원 또는 당 대표에 출마하시면서 유세하러 우리 지역에 오시면 주로 뭐 이제부터 제가 원래 이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을 더 챙기겠습니다. 뭐 영남에 계신 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뭐 독립군 하는 심정으로 민주당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정치인들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조금 전에 제가 추미애 대표 예를 들었습니다만 추 대표뿐만 아니라 유사한 영남과 그 인연이 있는
그 민주당 내 많은 정치인들께서 이제는 뭐 그런 너만 뭐 영남 챙기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직접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져야만이 영남에서 친과 이준석 신당 대충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서울 종로에서 부산 방서울로 내려오셨던 노무현, 그리고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대구로 가서 헌신하셨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또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시다가 부산 내려오셔서 두 번, 세 번 끝에 결국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던 김영춘 전 장관님,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지난번에 양산으로 내려오셔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번에 또 양산에서 또 수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김두관, 노무현,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과 같은 이런 그 걸출한 인물들이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면서 부산으로, 대구로, 양산으로 내려왔던 빛나는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노무현,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의 뒤를 잇는 릴레이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론이 그 민주당에 던진 두 가지의 불똥, 정치 혁신 강화하라, 그리고 영남 대책 세우라,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각인하고 당 지도부에게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반드시 내놓으라 요구를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지도부 또한 이준석 신당론에 이준석 신당 생기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성향의 표가 분산돼서 우리가 어부지리 먹겠네. 서울권에서 혹시나 좀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서울권에서 그 어부지리 덕택에 몇 석 더 얻는데 안주하다가 영남 폭망하고 혁신 경쟁에서 밀리다 보면 총선 승리도 쉽지 않고 대선의 전망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각인하고 이준석 신당론에 대한 정치 혁신과 영남 특단 대책 수립으로 잘 대응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